확실하게 단정해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주식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식이 폭락하면 그 뒷감당 못합니다. 정말 칼부림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쉽사리 오픈할 수 없을 겁니다. 주식에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제국시킬 한마디. 예전에 주식하면 무슨 집 한 채 말아먹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TV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보증 잘못 써서 가정 파탄나고 주식 박살나서 인간관계 말아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만 해도 신용카드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할 때 무슨 큰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받으면서 조심조심 사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는 가정 차원, 학교 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저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해주고 경제적 관념을 흡수시킨다고들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금, 적금만이 최고의 돈을 모으는 비책인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생소한 그 무언가에 투자하는 이들을 마치 강원랜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보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재테크에서 돈을 차츰차츰 불려나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월급의 몇 분의 1씩이나 되는 돈을 예금 통장에 고스란히 담아두는 우리들이 더 우매한 존재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100만원을 제가 가진 하나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 가치가 100만원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0만원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평균 3%인데 반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금리는 1%대이기 때문에 매년 지날수록 나의 100만원은 98만원, 96만원, 94만원 실제적인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여기저기서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들이 뿜어나옵니다. 뉴스나 블로그, 유튜브에서만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지인들의 인스타 스토리에도 수익 인증이 나오는가 하면 진짜 친한 친구가 카페에서 주식 이야기로 열변을 토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진짜 돈이 되긴 되나 보네, 나도 재미삼아 한번 해봐? 이런 기분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주식 계좌 만드는 것도 얼마나 간편한지 카카오뱅크에서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삥뽕 계좌 개설이 이지하게 완료되고, 증권사 어플 다운받아서 몇 번의 귀찮은 인증 절차를 터치하면 바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 진입장벽이 제일 중요한 저 같은 주린이들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만원만 넣어봐? 하고 느낌 가는 대로 쓱 한번 투자하고 몇 프로 오르고 내리는 거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뒷목이 뻐근한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죠. 저 또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식에 몇 푼 들어있지도 않은데 수시로 증권사 어플 확인하고 기분이 롤러코스터 마냥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는데, 회사에서도 화장실 갈 때마다 어플 켜서 올랐나? 떨어졌나? 확인. 담배 필 때마다 확인. 쉬는 시간대마다 확인.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치고 핸드폰을 수시로 안 보는 사람은 정말 돈이 썩어 나는 사람이거나 자기 분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에서 자금이 풀리고 오갈 데 없는 자본들이 여러 시장에 투입되면서 장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전 세계가 성장을 하니까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건지 모르긴 몰라도 작년 올해에 주식으로 돈 못 벌었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가지 뉴스 기사나 블로그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관심기업 호재 뉴스도 확인하고 저항선, 지지선 등 차트 보는 법도 배우고 무료로 리딩해주는 오픈 톡방 들어가서 훔쳐보기도 하고, 기업들 간의 상관관계, 정부의 법안과 연결된 수많은 연결고리, 정치적 이슈와 그로 인한 수혜주, 이 많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취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백수가 아닌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이 이러한 시간에 투자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본다고 보지만 차트는 도저히 귀찮아서 공부는 못하겠고, 경제 뉴스에 관심 가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호재에 반응해서 가치 투자하고 오를 때까지 김치처럼 묵혀두는 저 같은 주린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좋게 말해서 가치 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단순한 신념에 근거한 신념 투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행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치가 있고 오를 것 같다고 믿는 주식 종목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두루두루 분산 투자를 좀 해놓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3% 올랐는데 이걸 팔어? 7% 올랐는데 이거 진짜 팔 때 된 건가?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인생을 뒤바뀔 만한 부를 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령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와, 부럽다. 나도 테슬라 오를 거 알고 있었는데 작년 이때 1000만원만 사놨어야 되는데,
1000만원만 샀으면 지금 4000인데 아쉽다.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건 쉽습니다. 허나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파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5% 올랐을 때, 10% 올랐을 때, 30% 올랐을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갖기는 정말 어려워요. 테슬라가 2021년 2월 16일 816달러 갈 거니까 반드시 안 팔고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높은 수익률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테슬라 1000달러 간다, 이러한 뉴스 기사보다 미국의 땡땡대학 땡땡 교수 테슬라 주가 90% 폭락 가능 예측, 이러한 기사가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팔고 사기를 반복하면서 가만히 냅두었으면 방대하게 늘어났을 재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매일 주식만을 파면서 공부하는 전문가들도,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들도,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여러가지 고급 정보 유튜버들도 확실하게 단정해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주식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식이 폭락하면 그 뒷감당 못합니다. 정말 칼부림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쉽사리 오픈할 수 없을 겁니다. 주식에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주식 부자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주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들도 결국 회사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가슴속 한켠에는 주식으로 일확천금 갖는 것은 지독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확천금보다는 부수입 정도의 귀여운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일반 회사원이나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일수록 재테크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손해보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그 외 많은 회사들의 연봉 인상률은 싫어질 만큼 정형화된 공식으로 올라가고, 결혼과 자녀, 출산 등으로 나의 소비는 내 연봉 인상률을 추월하는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니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채권이든 경매든 뭐든 간에 돈 되는 재테크는 무엇이든 손을 대봐야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서우면 우량주든 펀드든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작게나마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의 행복의 가치가 돈에 없다 하면 할 이유가 조금은 줄어들지만 0%가 되진 않습니다. 행복은 돈에 없지만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한 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팩트니까요.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따박따박 월급 밀릴 일 없는 직장인분들은 중상위층으로 살기는 쉬우나 부자가 되기엔 기회가 사실 재테크 이외에 없다고 생각해요. 겸직도 안 되면 정말 올리웨이입니다. 이처럼 주식이 필수 불가결 요소인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주식에 쏟을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으면 그 기회비용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서 100만원 투자하고 몇만원씩 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스크 없이 저축 열심히 해서 주식 공부하고 이러는 시간에 내가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 자격증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얻는 수익과 성취감이 더 큰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몇십만원씩 수익 내는 것보다 2년 후에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포텐 터뜨려서 달에 500씩 따박따박 이렇게 돈이 꽂히는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에게 지금 주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주식을 강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질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의 성공, 전문기술로의 성공, 공부로 이루는 성공, 돈 벌 기회는 무궁무진한 지금 이 시대에 재테크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지 유일한 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에게 추천은 하지만 감히 그들을 깔보거나 강요할 수는 절대 없죠. 주식 초보인 저처럼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많은 분들도 저처럼 이런저러한 잡다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수익률을 즐기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버블이 언제 펑 하고 터져버릴지, 버블이 맞긴 한 건지, 코로나가 끝나면 이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하루하루 생각하고 뉴스를 찾아보면서 어찌 보면 돈이라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매개체를 이용함으로써 세상살이가 돌아가는 관념을 조금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주식이 가져다주는 듯 하네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가슴을 쫄깃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당분간은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투자하고 어플 자체를 삭제시켜버릴까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에 문득 주식 잔고를 봤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찬란한 미래를 그리면서 말이죠.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주식, 안정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향을 갖는 저지만 지금 이 시장에 쏟을 에너지도 쏟아서 무언가를 얻어낼 거라는 확신도 작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투자를 해서 묵혀두고 미래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과 여러가지 목표들을 위해서 자기개발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주식은 예측의 시장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을 알고 이해하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식에 맞는 투자로 각자의 방식에 맞는 대응을 통해서 빨간색 가득 찬 하루를 매일매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자극시킬 한마디. 이 영상에서
문구와 내용은 저의 보잘것없는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 빈조이기 확실하게 단정해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주식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식이 폭락하면 그 뒷감당 못합니다. 정말 칼부림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쉽사리 오픈할 수 없을 겁니다. 주식에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